존중을 해줘야 되고 존중받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유신한테 존중받고 싶으면.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대본도 없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셔서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를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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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쓰레기 방송을 하는 버러지들을 보게 되시면 바로 캡처해서 동영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러지 제보는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캡처하실 때는 무료 프로그램 오캠과 오픈캡처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화 배틀입니다. 월요일 어제부터 저희 유신쇼 방송 시간이 1시간이 줄었죠. 그래서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6시간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토크쇼 3시간, 게임쇼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밤 8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토크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게임쇼가 이어집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대신 이제 게임쇼가 좀 시간이 늘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유두리 있게 잘 운영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뭐 게임 얼라이브 롤 연승전 하다가 2시 넘어가면 딱 끊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끝나는 시간이 3시다 보니까 이게 막 3시 반, 3시 20분, 막 3시 40분 막 이렇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그 업무에 지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땡겨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유두리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2시에 맞춰서 끝나는 시간, 어제 뭐 철권 7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 토너먼트 4게임 하는데 한 1시 반이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끝나면은 유두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뒤풀이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뭐 토크나 이런 걸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일찍 오셔서 8시부터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러니까 좀 제가 늦게 오는 때도 있는데 그건 뭐 업무 때문에 뭐 일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늦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능하면 유신쇼 정규 방송에 시간을 다 지키려고 하지만 제 몸 상태라든가 또 저희 뉴커 회사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려가지고 늦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의 0순위는 가족, 1순위는 회사 일입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 유신쇼도 어떻게 보면 회사 일의 일부가 있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자TV의 메인은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뉴커의 대표 기자다 보니까
그 업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하다가 늦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달에 외부 특강이 잡혀서 지금 특강이 3일이 잡혔는데 같은 대학 특강은 9월 20일, 27일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특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시 밤 8시에 끝나가지고 아무리 빨리 제가 제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8시에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오면 거의 여기 귀가하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일단 씻어야 됩니다. 안 씻고는 못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씻고 샤워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앉아도 9시는 넘을 거란 말이죠. 9시 넘어서 한 9시 반이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방송 열어서 좀 토크하다가 바로 또 게임 얼라이브 롤 연승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은 디지털 성폭력 근절 국회 토론회 패널로 초대가 돼가지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안 늦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하고 오더라도 거의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 할 것 같은데 끝나고 오더라도 얼추 될 것 같은데 이제 20일하고 27일 특강은 거리가 있어서 시간도 8시까지라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특강이 20일하고 27일 사이에 대학 특강이 하나 더 잡힐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그날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보스 촬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빠듯하긴 한데 8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밤 11시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 이후에 신청하시면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밤 11시까지 전까지 그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을 하시고 공지 있으니까 9월 10일 오전 11시까지 서울 동대문역 그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커 콘텐츠 공장 바보엔터 게시판에 공지가 돼 있으니까요. 시간이랑 그거 다 확인하시고 안내글 확인하시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회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동대문 패션 황편 시장에서 촬영이 될 예정이니까 그 근처 시장에서 9월 10일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9번 출구구에 오시면 되겠고요. 좀 늦는 분들은 찾아오셔야 돼요. 저희가 마중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전 11시까지 오라고 하면은 유두리가 한 뭐 20분까지는 뭐 기다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자 꼬박꼬박 하시고 본인이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은 본인이 그 이동 장소에 합류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무슨 VVIP도 아니고 마중 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촬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운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서울이고 워낙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리나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서 한 뭐 20분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지각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늦게 오시면 본인이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T맵 그 괜찮더라고요. 거기 입력하면 랩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9월 9일 금요일 밤 11시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 바보스 바다낚시 편이 진행되는데 이건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멤버들만 기존에 참여한 그 참여 전력이 있는 분들만 고정 멤버만 왜냐하면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태안까지 가야 돼서 그러니까 이방인님 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동해 가지고 합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저기 인천 만정 낚시터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충청도 태안군에 있는 바다 낚시터에 가기 때문에 그거는 시청자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날 방송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일찍 출발해서 오전에 부천에 모여가지고
아마 밤 늦게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 또 9월 30일 방송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공지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 방송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오늘 주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와 신태일, 요거 방제가 돼 있죠. 자, 철구와 신태일이 된 이유가, 철구가 정지 먹었죠. 네, 19세 안 걸고 담배 폈다고. 근데 불과 몇 달 전에도 19세 안 걸고 담배를 폈습니다. 아무 제재도 안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서수길 대표나 운영자들도 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철구 작년 12월 달에 1개월 정지 처분 방심위에서 내렸는데 안 했거든요. 대상까지 줬거든요. 그 조금 지나가지고 올 초에 며칠 정지 줬을 겁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방심위에서 또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5.18 폭동계, 별풍선 폭동계 발언해가지고. 근데 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카바치는 겁니다. 서수길 대표가.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죠. 우리 이렇게 제재 줬다라고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깽판 부리고 있지만은 국정감사 하게 되면은 나올 거거든, 분명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몇 의원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근데 지금 신태일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태일이 유튜브에서 날아간 이유는 선을 거의 뭐 범죄의 선까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태일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왜 신태일이 억울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경고를 한 번씩 줘야지 왜 이걸 3번, 그러니까 신태일이 유튜브 구조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시스템을. 유튜브가 얼마나 살벌하냐면 웬만해서 뭐 정지를 안 준다. 그러니까 저작권 경고와 커뮤니티 경고가 있거든요. 저작권 경고는 3번을 받으면 아웃됩니다. 정지가 돼요.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그 경고 기간이 몇 달이 지나면 풀립니다. 근데 커뮤니티 경고는 경고를 한 번만 먹어도 생방송이 안 됩니다. 커뮤니티 경고는 한 번만 먹어도 생방송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슈퍼챗을. 그러니까 신태일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채널에 계속 컨텐츠만 올리면 삭제되고 막 제재받고 하니까 유튜브는 자유로우니까 유튜브는 괜찮겠다고 넘어왔는데 유튜브의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한 거죠. 유튜브는 커뮤니티 경고가 한 번 받고 나중에 이제 한 3개월 지나가지고 풀리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동영상 하나당 경고가 딱 하나 먹었어요. 다른 영상 또 하나 딱 먹었어요. 2번. 다른 영상 딱 한번 3번이면 아웃이에요. 이게 바로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30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1분 이내에, 왜냐면 자동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태일은 얘가 지금 착각을 한 거죠. 아프리카 TV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몽뚱그려 가지고 한 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동영상 하나당 하나예요. 경고를 먹으면 그게 내려가면서. 그래서 3개를 동시에 딱딱딱 4개 10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가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 몇 달 사이에는 왜 신고를 했는데 가건배도 그렇고 안 됐느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유튜브 시스템에서 구독자가 많으면 결정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광고료나 이런 거에 영향도 많고, 그렇죠? 구독자가 많거나 조회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 판단에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대신 결정이 나오면 딱딱딱 아웃, 딱딱딱 아웃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모가지 댕강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태일이 착각한 거는 자기가 구독자가 80만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오래 걸린 것 뿐이지, 결정이 나오면 구독자가 80만이든 100만이든 딱딱딱이라고요. 웬만해서는 구독자가 80만, 50만, 몇십만 되면 자기들이 몸을 사립니다. 몸을 사려요. 그러니까 왜냐? 이게 한순간에 동영상 3개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태일이 큰 착각을 한 거고, 지금 뭐 이번 주에 구글 코리아 찾아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이미 막 장난 전화 해가지고 쌍욕가 이건 위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카바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 어느 정도 뭐 욕설을 하고 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카바 쳐줄 수 있겠지만은 거의 막 무슨 영업장에 전화해가지고 쌍욕을 하고 막 여성한테 그거는 범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명예훼손 그 프라이버시 뭐라고 해야 되냐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태일이 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신태일은 그렇게 유튜브에서 아웃이 됐어요. 페이스북도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팝콘 TV 아웃, 아프리카 TV 아웃, 뭐 트위치 TV 방송을 한다는데 큰 착각이에요. 부배 알죠? 부배가 외국 플랫폼은 뭘 해도 되는 줄 알고 트위치 TV에서 막 그 후원 받으면서 패드립, 색드립 온갖 그거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제재 받았죠. 다시 아프리카 TV 돌아갔습니다. 예. 국내 플랫폼에서 운영자들이나 대표가 그러니까 운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쉴드 쳐주지 않는 이상 아프리카 TV나 카카오 TV도 마찬가지예요. 다 쉴드 쳐주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 TV도 자기들이 이뻐하는 스타 PD나 루키 PD만 쉴드 쳐주는 거지 나머지 일반 PD는 얄짤 없습니다.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TV도 아프리카 TV도 그 운영자들이나 서수길이 보호해주는 파트너 BJ나 베스트 뭐 인기 BJ들 자기들 협력적인 그런 BJ들 쉴드 쳐주는 거지 이름 없는 BJ들은 가차 없어요, 여러분들. 신인 여BJ나 이런 BJ들도 운영자가 쉴드를 쳐주느냐 안 쳐주냐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노출했는데도 누구는 규제받고 누구는 규제 안 받아요. 경고만 받고 주의만 받아요. 이게 아프리카 TV와 카카오 TV의 우덜식 규제죠. 팝콘 TV도 일부 있어요. 운영자가 이뻐하는 쉴드 쳐주는 이런 우덜식 쉴드는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에서 유독 강합니다. 그러나 트위치 TV나 유튜브는 그게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쉴드로는 있어요. 있지만 한번 결정을 하면 냉정하게 쳐내버리죠. 그런 부분이 왜냐면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철구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유신이 예언하면 그거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신태일 각건배 아웃됐을 때 그때 방제가 그였거든요. 그 새벽에 아웃되기 전날 유튜브 방제가 뭐였습니까? 위기의 신태일 각건배. 그 방제로 한 날 다음날 바로 새벽에 아웃됐어요. 둘 다. 다음날 아웃됐죠. 그쵸? 제가 신태일 각건배에 대해서는 방심위 간부급에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거 심각하군요. 라고 업체에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신태일 각건배 아웃되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있다. 그리고 각건배 신태일 아웃 기사를 새벽에 제일 먼저 썼습니다. 제가. 네. 자, 철구, 지코, 남순, 세야, K 뭐 서수길 쉴드 때문에 지금 뭐 희희낙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 시점을 국회 국정감사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욕 나오네. 자유한국당만 나오면 그 인간들 때문에 지금 국회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원흉이에요. 빨리 쳐내야지. 정말 국회 적폐 중에 진짜 저런 인간들 정말 빨리 쳐내야지 정말. 저 인간들 때문에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 방송 플랫폼 제재안이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통이나 방심위는 의지가 있는데 저 인간들 자유한국당 저 인간들하고 바른정당 그 옆에 협자반응들하고 국민의당 나 이제 안철수 목소리만 나오면 막 멀미가 나와요. 안철수 진짜 정말 우리 세금 먹는 하마 정말 그 인간들 안 봤으면 난 좋겠어요. TV만 나오면 나는 그 새 정당만 나오면 그냥 멀미가 날라고 그래요. 물론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새 정당은 그럼 가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나 그거 싸우는 건 난 뭐라고 안 해요. 문재인 정부 뭐 안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은 나라도 니들 찍어줄 수 있어. 근데 김장겸 지켜야 돼 이 짓거리하고 자빠 그냥 그걸 잡아다 그냥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고 싶은 아주 그냥. 아유 그냥 국회 적폐 인간들 아주 그냥 세금 먹는 그 아주 그냥 버러지 같은.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별풍선 범죄 증가. 어제 얘기했었죠. 8월에 여비제이한테 별풍선 많이 쏘려고 자기 일하던 무인텔에서 금고 다 털어가지고 특수절도화했던 사고 나 말씀드렸죠. 이게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상으로 기사가 많이 안 났어. 워낙 뭐 살인 사건 일어나고 막 무슨 시체가 발견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적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역할을 했는데 왜 2년 연속 취재를 해놓고 방송을 안 하느냐. SBS 간부와 아프리카 TV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나 이거에 대해서 다른 그 언론사에 진짜 이건 취재해야 되는. 내가 저기 김어준의 파파스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미스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15년에 전문가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방송본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방영이 안 됐어요. 그때 SBS의 모 간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그리고 나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막 미안해 하더라고. 작가분들이나. 내부 사정이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자, 작년에도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도 인터뷰를 반나절을 하고 자료를 수백 기가를 주고 인터뷰를 다 따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작가나 PD가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다른 지상파에서 KBS에서 추정 60분에서 취재 왔길래 현피 가지고 내가 그 PD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PD 제작한테 물어보니까 알아보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SBS 간부급 이 보도교양 파트의 간부급과 아프리카 TV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2년 연속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미 다 프로그램을 완성시켜놓고 방영이 불방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대요. 방영이 늦춰지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걸 제작비 들여가지고 다 찍어놓고서 갑자기 불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국정감사 할 때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SBS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전파를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방통위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제작을 하고 있고 지상파로서 난 이거 정말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민원연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김어준의 파파스에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아프리카 TV에 관련된 미스테리. 작년 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아프리카 TV의 저작권 계약. 아프리카 TV하고 한국 음반 산업협회하고 저작권 음원 계약을 하는데 아프리카 TV를 인터넷 사업자가 아니라 방송 사업자로 계약을 해라. 어디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윤선이 장관일 때. 황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TV가 방송 사업자입니까? KBS, MBC, 무슨 JTBC 종편이나 케이블이나 보도 채널이나 아프리카 TV가 방송 사업자예요? 지금 방송 통신 사업 인터넷 통신 사업자예요. 인터넷 지금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조사를 안 한다는 거. 특검에 저희가 수사를 했는데 특검 기관이 끝나면서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 TV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오른쪽에 그 기업 정보 뜨는데요.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이라고 나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프리카 TV가 KBS, MBC, SBS, JTBC 같은 방송업자예요? 근데 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권 해석을 자기들이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여기 저기 방송 사업자로 계약을 해라. 왜 방송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가 다를까요? 이 음원 가격이 방송 사업자라면 몇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금액이. 근데 만약에 디지털 사업자 등록으로 통신 사업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더 내야 돼. 그걸 다른 그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사업자처럼. 근데 그거를 방송 사업자로 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단가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이익으로 잡히는 거잖아. 안 내면. 그게 문제가 돼 있었는데 그때 안민석 의원이 그 음반 산업협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차은택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크니까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음반산업회장으로 당선된 당선자가 그 후보자 시절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체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그 아프리카 TV와 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방송사업자냐 거부했더니 갑자기 문체부에서 당선을 무효화시켜버렸어요. 자격이 안 된다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자격에 논란이 있는 사람이야 회장이. 근데 후보자 시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 문체부에서. 응? 근데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갑자기 당선 무효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전에는 문제 없다가 지금 당선 무효시켰느냐 그랬더니 지금 발견했다. 말이 돼요? 후보자 나오면은 문체부에 다 보고되게 돼 있는데 프로필이나? 그러니까 문체부가 왜 계약을 할 때 유권 해석을 내릴 때 왜 방송 사업자가 아닌데 방송으로 하라고 했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이게 실제로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안민석 의원이 폭로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왜 그 한국음반협회장 선거할 때 후보자 보고 다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 유권 해석에서 이의 제기하자마자 당선 무효를 시켰느냐. 그래서 그거를 국정 질의에서 문의를 했어요. 조윤선 장관한테, 당시 장관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아프리카 TV가 방송이냐라고 물었더니 조윤선 장관이 공식적으로 아니다. 그래놓고 뒷구멍으로 뭐 했느냐. 그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안민석 의의 말이 걸러드리는 게 아니라 안민석 의원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 협회장의 녹취록, 그 당선된 당선자가 한국음반협회 당선자가 문체부 관계자랑 그 관련된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다 공개하고 말한 겁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내용을 다 확인해가지고 녹취록까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 질의에서 국정 질의에서 조윤선 장관한테 다 질문을 한 거고요. 사실 파악해가지고 왜 아프리카 TV가 한국음반산업협회랑 계약하는데 왜 통신사업체인데 인터넷 통신사업체인데 왜 방송으로 하라고 그랬냐? 유권 해석을 내렸냐? 그러니까 거기 아프리카 TV가 방송 사업자냐? 그랬더니 조윤선 장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지털 음원 관련된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었다. 몰래. 그게 문제가 없는데 왜 개정하려고 몰래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브리핑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간다. 내일 국가인권위에 갑니다. 서울 고등검찰청 관련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위원하고 직접 약속을 잡아가지고 내일 오후에 국가인권에 갈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서울 최군이 항고한 사건에 관련해서 서울 고검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궁금하실지. 근데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중대 발표로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상대방 변호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광수 교수님이 자살을 했다라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작년이었나요? 하일성 해설 야구 해설위원, 그다음에 뭐 김종학 프로덕션 대표, 뭐 이런 분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막 진짜 TV에도 나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 분들인데
이런 사회의 정말 지식인들이라든가 지성인이라든가 이런 문화인들이 이렇게 자꾸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회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소신껏 자기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고 비난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도 뭐 즐거운 사라나 뭐 가자 장미여관이나 이런 것들은 가자 장미여관으로는 영화를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아무튼 과거에 막 뭐 이 즐거운 사라라는 책이 음란물로 해가지고 뭐 구속되고 막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교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던 분인데 뭐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정말 우리나라의 또 이 지성인이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닌가. 좀 이 자살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나이가 남녀소를 떠나서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가혹하고 살기가 박복하고 힘들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세계 10위에서 15위 사위인데 이렇게 정말 막강한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성범죄도 많고 폭력이나 이런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빠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까운 생명들이 저는 그래요. 출산율만 가지고 지금 막 출산율 얘기하는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몇십 년 살아온 사람들, 10년, 20년 살아온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잃고 있다는 거. 저는 지금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사고. 이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음운전도 마찬가지고 이 버스 업체에서 이렇게 버스 운전기사님들 너무 강요해가지고 노동 착취하고 이런 거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타까운 나는 교통 이 범죄에 대해서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수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예외 규정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졸음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이런 상식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10배, 100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혹하게나만큼. 그래야 졸음운전 막 일 시켜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잘리니까 하다가 죄도 없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음주운전 그렇게, 송방망이 처벌해가지고 다 죽이고, 사람들. 음주운전 한두 번 한 사람들은 계속해요. 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살인 사건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을 드는 거랑 차를 살인도구로 쓰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뭐 한 잔 마시면 괜찮아 그런 거 말고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한국과 우즈벡! 한국 축구는 뭐다? 거지같이 우리 세금으로 축구한다고 하면서 월드컵 뭐 몇 대 연속 지랄하고 자빠졌네. 월드컵 자주 나가는 게 중요하냐? 지더라도 제대로 싸우는 게 중요하지? 나는 축구협회에 사드를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세금 다 갖다가 써놓고는 뭐 잔디 탓을 해? 옌병을 아프리카 선수, 남미 선수 애들은 맨바닥에서 뛰어. 맨발로 뛴다고 어디서 개수작 떨고 자빠졌어. 배부르니까 지랄 연병으로 입구정을 그냥 니들이 축구 선수냐? 주둥이로 축구해! 못난 것들이 아주 그냥 언제부터 축구 선수가 주둥이로 축구했습니까? 실력이 되고 나서 주둥이를 말하는 거지. 축구를 제대로 하면서 주둥이를 나불대면 뭐라고 하겠어요? 세금만 처먹고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축구 수준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뭐 0시에 축구 한다는데 응원은 합니다. 그 먼 나라 가가지고 압도적인 응원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잘했으면 거기 가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 니들이 자초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냥 깔끔하게 이겨버렸으면은 거기 가서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지들이 못해가지고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고요. 지면 오지 마세요. 그냥 우즈벡에서 살아 그냥. 괜히 신태용이 그 감독 맡아가지고 욕만 먹고. 그니까 전 감독 봐봐. 어머나 얼마나 억울해. 어? 내가 못하는 게 아니오. 헬로. 쟤네들이 못하는 거요. 헬로. 오죽하면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권을 주지 않으면 안 맞겠다. 이런 연병을 팀은. 어? 먼 학연, 지연, 머연 다 따지고는 머나연. 어? 축구협회장 완전히 적폐 총덩어리 축구협회, 야구협회. 그러니까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권 주지 않으면 나 안 하겠다. 그리고 히딩크가 감독돼서 한 일이 뭡니까? 어? 체력 훈련 시켰어요. 기초 훈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하는 체력이 그지 깽깽이 갖고 연병을 폰만 잡고 지랄하니까 닥쳐 피싱 해가지고 기초 애들 축구 처음 배울 때 그 기초 패싱 훈련 손흥민, 기성용 머리 받고 반성해야 돼요. 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기본이.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두 가지. 정권 달라. 그리고 얘는 기초부터 시켜야 된다. 다른 거 안 시켰어. 기초만 시켰어. 초반에 얼마나 선수들이 불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가 짬밥이 먹고 국가대표인데 기초 훈련을 시켜. 기초 체력이나 패싱도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그런 애들 갖다 놓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등신 같을 거야, 나라가. 패스가 안 돼요. 그냥 뻥 축구만 하고 있어. 자,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자, 하여튼 뭐 비기거나 지면 오지 마시고 그냥 우즈벡 국적으로 바꿔주세요. 외교부는 이게 비기거나 질 경우에는 바로 그 여권을 취소시키고 공항에서 못 오게끔 우즈벡에 그냥 우리가 그 선수들을 그냥 보내는 걸로 그냥 그대로 거기 사는 걸로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폭행 오늘 검색어로 떴는데 제가 좀 어이없는 또 글을 봤어요. 그 이제 뭐 이슈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어디가 나왔던가? 그게 어디 게시판에 넣었나? 네. 자, 제가 웬만해서 메갈리아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예,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그 강릉 폭행 사건이 뜨니까 어느 SNS인가요? 사이트에 넣었나 봐요. 진짜 맥 빠진다. 지금까지 뭘 했나 싶고 지금 온통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슈인데 왠 줄 알아? 가해자가 여학생들이라서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청원하는 것도 분통 터지고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충들이 강제 성매매 시키고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다가 여자가 가해자라니까 연연거리면서 저러는 거 이중 삐리리대가 너무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뭐 남자 가해자면 애초에 남자는 애라 그럴 수도 있다고 범죄 취급도 안 하잖아요. 끼케야 기소유예 넘겨버리고 진짜 넘나 공정하다 그쵸? 이거 적은 여자분들은 정상입니까 진짜로? 나는 내가 기본적으로 여혐이나 남혐이나 혐오 금지법을 나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서 울분을 토한다라는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자 폭행 사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슈화 돼가지고 그 남학생이 폭행당하고 옷 뭐 이렇게 맡겨놓고 막 그래가지고 기사화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괴롭힘 당해가지고 집단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성분들은 정말 저는 우즈벡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우리나라 이제 돌아오지 못할 축구 선수들하고 같이 그냥 우즈벡으로 우즈벡 국민들 죄송합니다.
우즈벡의 뭐 제가 뭐 악인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뭐냐는 얘기죠. 난 남자분들 지금 저기 청와대 가가지고 여자들 군대 보내자고 청원하신 10만 명 넘는 분들이랑 이분들이랑 같이 나는 좀 해외로 저기 저 사막 국가나 저기 뭐 저 모든 걸 동의하지 않지만 대부분 지지합니다. 네, 코믹 마스터 제이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난 진짜 보냈으면 좋겠어, 사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 군대 보내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안도 없어. 그냥 나 군대 남자만 가기 힘드니까 여자도 군대 보내. 나는 남자분들이 마음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군대 빼는 애들 있잖아. 군대를 정작 가야 되는데 안 가는 남자애들, 걔네들부터 쥐어 잡아. 거짓말해가지고 아프다고 변호사 사고 의사 사가지고 군대 안 가는 애들, 진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다 빼는 애들, 그 다음에 편한 보직 백으로 그런 애들부터 잡고 나서 그리고 저는 어차피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기 우리가 보병이나 이런 병사들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미사일로 싸우는 시대예요. 누가 전진하라 돌격하라 고지전 찍고 자빠졌어. 응? 도시 전투나 이런 거에는 오히려 보병보다는 특전사라든가 해병대라든가 그런 공병대라든가 그런 특수 업무를 펴는 애들이 더 군인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 갈수록 보병들의 역할은 줄어듭니다. 이제 미사일로 싸우고 비행기로 싸우고 그 다음에 함대로 싸우고 이런 시대에 무슨 보병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연평도나 이런 데를 여군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아니 남자들이 지켜도 맨날 여기저기 다 터지는데 여군들한테 다 전투, 여군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여성군들이 가가지고 다 지켜야 되는데 안심하고 잘 수 있냐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다 의무병으로 뽑아가지고 20-30명 그냥 강제로 입대시켜가지고 훈련 3달, 4달 시켜가지고 연평도나 DMZ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겠냐고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체력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의지나 애국심이나 이게 돼가지고 지원해가지고 하신 분들이랑 의무적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북한군 몰려왔어. 어떻게 할 건데? 다 뚫려가지고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 북한군이 내려왔어? 네가 청와대에 청원했네?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쉽게 왔어? 네. 그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장 괴뢰군이 총을 들고 있네. 그러고 싶으면 하시라고. 자, 전화 받겠습니다. 네, 전화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들 때문에 내가 서울까지 쉽게 와서. 네. 아주 뭐 김정은이 표창장을 드리겠어요. 쉽게 왔다고. 예, 청와대에 청원하신 10만 명분 덕분에 인민군들이 서울까지 뭐 부산까지 쉽게 가게 생겼어요. 예. 아이고야 히립 코뽕스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하시면 유신이 그냥 에너지가 팍팍 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코뽕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의견, 유신에게 반대 의견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아니 하시라고. 그래서 여사분들 보내세요. DMZ에. DMZ에 보내셔가지고 인민군들 올 때 여군들하고 같이 싸우라고 하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여보세요? 소리를 질러요. 자기소개요. 서울에 25. 서울에 25. 말 짧게 하지 마시고 닉네임 있죠? 있죠. 듣보요. 코드뽀. 자,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들어와. 전화로 예. 들어와. 예, 말씀하세요. 재수없는 얼굴 표정 짓지 말고요. 힘내려고 하는 겁니다. 안 웃기니까. 유신님, 네.
대부분 그 검찰청에서 조사받다 국가 인권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되도 않는 거 검사 지가 불리하니까 검사한테 시비 걸어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불리하니까 검사에게 네, 제가 시비 아는 걸어서. 분도 검사가 반말했다고 국가 인권이 한번 갔어요. 자, 잠깐만요.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예. 반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짧다고 자기한테 아니요. 나쁜 말. 아니, 원래는 반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사관도 아니, 마찬가지고 왜 반말할 수가 없. 그러니까요. 건 거지. 그러면 투집을 건. 아니요. 그러면은 그 하면 되겠잖아요. 조사. 그저 뭐죠? 그게 거짓말 하면 조사 되잖아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 본인 말대로 하면요. 국가인권위에 가는 사람들은 다 분리해서 가는 거다. 자, 오늘 좋은 말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위에 가는 사람은 다 분리해서 가는 거다. 다 조작했고. 자, 그러면 이제 국가인권에 제소한 사람이 본인한테 고소를 하면 되는 거겠죠?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국가인권위에 가는 사람들은 국가기관에서 분리해가지고 가는 거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아니,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게 몇 프로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명백하게. 그걸 알지도 못하고 국가인권에 억울해서 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억울해서 조작해가지고 검사가 그러지도 않고 공무원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걸 이슈화 시키고 문제화 시키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에 가는 것이다. 진짜 알아? 아니요. 다시 묻겠습니다. 50 시절이나 막.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검사들이 싸물어봐. 내가 말하잖아. 아니, 그러면 지금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가기관에서는 그 민원인들이나 피고나 원고한테 100% 잘해주고 있다? 대부분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저기요. 인권에 갈 만큼 인권 탄압은 안 하지. 혹시 네가 인권 탄압을 당해서. 저기요.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 때도 경찰이 제대로 못했다고 지금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그거는 조사를 못한 거지. 그 다음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도 역시 엄청나게 욕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 그거 아세요? 남학생이 폭행당해가지고 그 가해자들이 이제 고소했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못 찾는다고 경찰한테 전화했더니 뭐랬는 줄 알아요? 그걸 어쩌라고요? 그거 옷 주세요. 그거는 진짜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그거 인권 탄압이 아니잖아. 그거 갖고 인권이 갔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직무 태만이지. 아니, 직무 태만 말하는 투를 보셨잖아요, 상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부분 그렇다. 유신님.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몰아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신님은 어떠냐고 물어본 거지, 내가. 그러니까 아직 내가 나중에 중대 발표하면 그때 판단해도 되잖아요. 그때 판단할 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흥분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흥분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쪼르르 가서 알려주면 대비를 해버린다고. 아니, 국가인권위나 유신님이랑 검사랑 문제인데 왜 최군이 대비를 해? 그 내용 말귀를 못 알아듣네. 최고는 그때 대질신문을 하러 오기로 했는데 애초에 올 생각이 없었잖아요. 여행 갔잖아요. 대비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서울 고검 안에서 검사실에서 있던 내용을 그쪽은 모른다고. 참나. 근데 유신님이 뭐 대비를 한다며, 걔네가. 그 검사랑 유신님 문제 아니야?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제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수가 반말을 몇 마디 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나중에 조사 다 받고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중대 발표로 알려드린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신님, 제발 중대 발표 하시고요. 털려서 얘기하세요, 제발. 아니요. 털리고 안 털려도 아니요. 쪼르게 안 쫄리고 어차피 제가 그 부천지청에서 무혐의 다 받았잖아요. 그거를 다시 고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검에서 다시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게 만약에 결론이 안 나온 나면 거잖아요. 그 결론- 과정에서 유신님이 문제가 있고 불리하다 싶으니까 지금 국건이 아니 그러니까 불리하다 싶으니까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본인이. 아까부터 자꾸 얘기하시네. 대부분 근데 국건위에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생기지 지금 않은 본인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가인권위 하신 분이 본인을 고소한다니까. 대부분이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는 거 봤다고.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에서는 다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돼도 안 되는 건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유신님 가서 또 털리면 어떡해요?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으면서 남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아니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최군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최근에 내가 편을 왜 들어?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국가인권위 간다고 얘기하냐. 그럼 국가인권위에 간 사람은 다 불리해서 가느냐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유신님 요즘 세대 검사 국간이 가는 경우가 자 여보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 왕왕 있는 일이에요? 자 국가인권위는 그렇다고 해도 감사원은 달라요. 감사원에 허위로 네. 신고하거나 민원을 할 경우에는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감사원법상. 예. 공무원을 근거 없이 모략을 하거나 음해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알았어요. 네. 국가인권위 가서 파이팅 하세요 제발. 화이팅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이 걱정돼서 그래요. 유신님. 네, 아니 내 걱정하지 말 말씀하세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유신님 그리고 아까 아니 무슨 여자 군문제 나오면은 왜 네. 여자 그 입장에서만 얘기하세요? 여자 입장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시간 낭비하니까. 아니 저희 지금 군 전역자가 국가에서 혜택받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대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지. 근데 뭔지 아세요? 뭐 군 가산점도 유신님이 막 비판하잖아요. 군 가산점 누가 없앴어요? 자, 군 가산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잖아요. 그거 이화여대 그 여자들이 재소해가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그게 왜 이렇게 남자가 군 재소해서 그거 받는 것조차도 그걸 왜 위헌할 수밖에 없냐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전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거는 불평등하다는 다른 혜택을 주라는 거죠. 다른 혜택을 주라는 얘기죠. 아 미국은 왜 주냐고요? 미국은 다 공무원 시험 주는데요? 거기는 불문법이잖아요. 우리는 성문법이고. 우리는 헌법이나 관련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기는 불문법이잖아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판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과 우리나라의 헌재가 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그 여자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니죠, 선생님? 남자들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이명구 씨의 그 양성평등 그 해서 남자들 합격자 비율을 높이지 않으니까 여자들이 또 개거품 거 아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통과를 시키세요. 왜 그거를 불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여자들이 혜택을 봐요. 국가공무원이나 이런 데서는 양성평등해서 아니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저는 그걸 반대를 자 했다고요. 콧봉수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콧봉수님 네. 본인은 공무원 아니죠? 공무원 제가 공무원 아니죠. 우리가 교사예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왜 그거를 무슨 여자 지금 군대 가는 문제랑 뭔 상관이야 그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아니 이중성이 아니라 그런 성적 불평등이 네? 있으면 남자들이 더 자기들한테 성적 남자 뭐 군대 갔다 와서 좀 가산점 주는 것좀 개업품으로 반대하고 좀 남자가 좀 아까 내가 남자들이 욕을 처먹는 게 이런 비논리적인 그냥 우격 다짐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자 군대 보내는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평등 문제 아니야 이것도 아니 문제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러니까 멍청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자, 자, 군 가산점이 자 들어보세요. 네? 군 가산점이 폐지된 이유는 시험이나 이런 거는 평등하게 봐야 된다. 현역이나 복무를 했더라도 그 시험에 딴 얘기 좀 말 좀 하자고. 아까 끊겼잖아. 대답을 못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전체 현역들에게 그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보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니까 그게 불평등하다고 위헌 결정을 한 거예요. 했잖아. 근데 양성평등은 뭐냐고. 양성평등을 구조적으로 바꿔야지. 아까 말했다시피 여성들의 어떤 분야에서 여성 단체가 방해할 때 있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으로 해야지 여성 군대 보내는 문제로 해결돼 그게?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군대 보내면 그게 사라지냐고. 초등학교에서 남자 교사 비중이 높아지고. 평등 때문에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왜 남자는 군대 가는데 여자 아니 그러니까 여자를 그럼 군대 보내려고 하면 그 세금은 누가 되냐고. 아니 여자가 군대 가는데 그 세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예. 예?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 군인들 가가지고 1년 유지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참나. 여성들은 아니. 더 들어요. 그 근거가 뭐냐고 유진님. 여성들 근거가 남자에게 필요 없는. 여자가 전투병과가 아니라 군대 갔다 오셨어요? 자, 여자가 전투병과가 아니라 행정이나 이런 걸 다 하면 그러면 저 들어보세요. 그 들어보세요. 여성들이 가서 행정병이랑 후방 다 맡으면 나머지 그 사람들은 다 전방으로 빼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다 전방으로 간다. 섞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성 부대가 연평도 맡고 있으면 본인은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겠냐고. 여기 북한은 특공대가. 아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극단적이 아니라 북한에도 여군이. 자, 들어보세요. 병과를 맡은다면 되냐? 그러면 북한 들어보세요. 그런 북한에는 여군이 왜? 있더라도 대부분이 후방이에요. 북한은 아니, 후방이라.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여군들 해가지고 후방을 다 맡게 되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다 전방 최전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그거를 유신님 그거를 그러면 그거 불구. 실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 여자친구 있어요? 전방 앞으로 난 후방 앞으로. 여보세요. 본인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본인 여자친구가 연평도 지키고 있으면 안심하고 자겠어요? 연평도에서 자기 병과에 맞는 일 하면 되지. 아니요. 행정이구나. 거기서도 평등하게 하자고 해서 병과 총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신님은 왜 아까 본인 여자친구 최전방에서 DMZ에서 지키고 있는데 안심하고 자겠냐고. 예? 유신님. 아니 그 딴 얘기하지 말고 본인 여자친구 딴 얘기하지 말라니까. 말 돌리지 말고.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 자, 잘 수 있어 진짜로? 했어. 아침에 눈 떴을 때 인민군이 본인 앞에서 칼 들고 이 때문에 편하게 왔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꾸 괜찮지. 괜찮아요. 남녀 평등만 되면 인민군이 서울까지 그냥 몇 분 만에 와가지고 칼 들고 들어와도 괜찮다? 국방이 많이 뚫려도 괜찮다? 할 말 없으면 또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평등하게 배정하면 DMZ도 여성들이 지킬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좋은 예를 들어봐. 왜 연평도만 돼? 좋은 예가 뭐가 있어요? 북한은 남성 부대만 최정예 요원들이 오는데. 의무병으로 뒤에서 행정 업무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 여성들이 편한 보직들 다 맡으면 그것도 또 불평등이라고 할 거 아니야. 뭐가 불평등이야? 그거는 신체적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문제는 이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훈련소에서 몸 안 좋고 그런 애들이 다 행정병. 자, 여보세요. 행정이나 밥하거나 그런 편의점 하는 게 몇 푼이나 된다고. 여자 2-30명이 군대에 가는데 행정 다 배정하고 남은 인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인원이 군대가 그 인원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그러면은 점점 모병제로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냥 모병제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모병제 하면 남자들 군대 갈 것 같아요? 여보세요. 지금 모병제 지원하는 사람 많고요. 지원 경쟁률. 뭘 개소리만 해요. 조건만 더 좋게 해주면. 모병제 하는데 군대 가는 사람이 많아. 자, 여성 30만 군대 보내는 비용으로 지금 현역들이나 군 생활 한 사람 더 대우해주는 게 낫겠네.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왜 되는데? 여자 군대 보내자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성을 군대를 재편을 하려면은요. 사단이나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 잘 곳, 그 다음에 훈련할 곳, 무기, 의복, 그 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군비를 딴 데 안 쓰면 그런 데서 잘 쓰면 되지. 잘 쓰는 게 어딨어. 지금 방산비료 돈 다 날려가지고 텅텅 비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국방비 어디다가 다 썼냐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디다 썼어?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물어봐. 이명박 박근혜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모순적이다. 여자들이 무슨 징병이나 모병, 그러니까 뭐 군대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방이나 정책을
그런 감정적으로 여혐 현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짜는 인간들아. 우리나라 형님. 국방이 장난이야? 유신님, 니들 아니, 10만 명 장난이냐고. 기분 따라서 감정 상하니까 장난이라고. 여성 3, 40만을 군대에 보내려면 그 국방비나 그 재편이나 세금이 얼마 들어가고 그걸 생각을 했어야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차라리 현역을 하고 있는 사람의 복무 중이나 현역을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지. 아, 혜택 안 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지금. 시험 볼 때 포인트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 반발 심에서 나온 얘기 아니냐고. 헌법을 개정하면 되지. 헌법을 개정하면 돼요. 헌법을 야 아니 이거 또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에 남성만 갖는다고 돼 있어요? 헌법에? 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헌법이 그러니까 놈이네. 남자가 군대 가는 아니, 거는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금 내잖아요. 여성들이 세금 내잖아요. 그 남자형이 국방의 의무 할 때 여성들이 근로의 의무 해가지고 세금 내잖아요. 뭔 소리야? 그게 남성 말 더듬지 말고요. 어? 세금을 아니, 내잖아요. 국방비를. 아니 헌법에 돼 있다며 개정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국민은 돼 있다고 지금 국민은 헌법을 개정하자는 건 뭐냐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정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김병재 주장하는 사람이 논리가 헌법에 국민이라고 돼 있는데 왜 여자는 안 갖느냐고 그만하는 거예요. 병역법상은 남자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역법에 남성으로 되는 거 헌법에 남성으로 돼 있어.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입법자들이 만들었지. 재헌헌법. 그 입법법이 누구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국민이야.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 헌법과 병역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성별이. 그걸 알아서 뭐해. 남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 한심한 인간아. 여자 입법까지. 그 헌법과 병역법을 남자들이 만들었어. 남자들이 만든 거라고. 남자들이. 남자들이 만들었으니 할 말이 없다. 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여성은 군대를 안 가고 남성들이 군대로. 자, 제가 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수순 낮아가지고 나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말 끊으면 그냥 음소거하고 내가 전화 끊고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예로부터 도망갔어요. 예로부터 남자가 군대를 가고 여성들은 후방에서 물자를 만들고 아이들을 기르고 키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특수하게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처럼 인구가 적거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여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전투나 이런 그 군대에 가는 건 남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모병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평등상 나도 여자인데 군대 가고 싶으니까 군대 가게 해줘라는 것 때문에 모병제로 여군들도 지원을 해서 뽑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세종시로 수도 이전할 때 헌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관습법이라고 했죠. 서울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수도다. 그걸 쉽게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 마찬가지로 관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에. 그러니까 뭐냐면 남성이 국방에서 지키고 여성들은 물자나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걸 바꾸려면 전체적인 병역법이나 이런 거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그걸 제시해야 됩니다. 소리 그만하라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말하지 말고 싸가지 없이. 싸가지 없는 건 너고. 반말하시면 그냥 끊습니다. 나 미안해요. 자기소개하세요. 네, 접니다. 코봉준이요. 앞으로 코봉준이라고 안 하면 바로 끊습니다. 싸가지 네. 없으면. 관습법이에요. 내가 뭐 수자들 관습법이 아니 예전에 헌재에서 서울이 수도인 거는 관습법이다. 전통이다. 라고 해가지고 옮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행정수도 옮기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남자가 군대 가고 여자가 물자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자기소개 하라고 이씨. 헌법부터 내려서 이 양반. 자 바쁘니까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 나라고. 누구냐고.
나라고요. 나가 누구냐고. 싸가지 없이. 24살입니다. 속이 똑바로 하세요. 바쁘니까. 네? 바쁘니까 똑바로 하고 자기소개. 뭐라고요? 자기소개 똑바로 하라고요. 서울에 24살이라고요. 자기 닉네임 있잖아요. 닉네임 없습니다. 그러면 끊겠습니다. 닉네임 있는. 죄송해요. 자, 현재 코봉준입니다. 자, 코봉준이냐고 아까 현유가 지랄하고 자빠졌어. 자, 현재 투입 후원 랭킹 1위 W짱, 2위 꽃샘추위, 3위 이방인, 4위 KS, 5위 코미넴, 6위 윈터 1523, 7위 콧봉수님 올라갔고요. 8위 루페 8208님, 9위 레드스파님, 10위 강현수님이십니다. 얘기하세요. 정과 2번 되기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싫으신가 봐요? 지금 저한테 정과 2범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에? 아니 그러기 되기 싫다고요. 아니 지금 저한테 정과 2범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 실화 맞죠? 코봉준 경찰서 와야 되겠네요. 2번 되기 싫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정과 2범이라는 건 정과 1범이 있다라고 지금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정적으로. 자, 010. 자, 전화번호 적어놓고. 자, 이거 코미넴 같은데? 코미넴 맞죠? 코봉준입니다. 코봉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가 다른데요. 이 컴퓨터 전화로 한 것 같은데요. 코미넴. 자, 코미넴 국내 소환되게 있네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기 닉네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전화 끊습니다. 코미넴 맞죠? 네 맞습니다. 왜 네. 왜 거짓말했어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왜 거짓말했냐고요? 무슨 거짓말? 왜 코봉준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뭘 거짓말을 해요? 코봉준이라고 형님 먼저 코봉준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맞아. 본인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서운해서 맞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도 못 알아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과 2범이라고 했으니까 코미넴 그 전화번호 옛날에 있는 걸로 고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그 국가 인권에 뭐 제소하신다고요? 이미 했어요. 이미 했다고요? 네. 감사원도요? 뭐라고요? 이거 좀 감사원도요? 감사원이랑 다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뭐래요, 걔네들이? 거기에다가 제소하면은 바로 처리가 되나요? 아, 그게 약간 영경님이 그 이렇게 서면으로 다 접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뭐 신문고 뭐 이런 데 올리신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저 알아서 접수했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좀 그쪽에 대해 잘 아는데 제가 그 친척 중에 그 관련해서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친인척들이 본인 부끄러워하지 그게 않아요? 하루에도 몇백 건씩 본인 저기 친인척들이 하루에도 본인을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베에다가 올라오거든요. 이러고 하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 친인척이 거기서 제가 이러고 일하지 다니는 거 모르잖아요. 본인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본인이 제가 그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검찰에서 일해. 본인이 검찰은 아니잖아요. 검찰 직원은. 근데 본인 친척이 국가 인권이나 뭐 한다는 게 감사원 아니라 쪽에서 일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거에 무슨 명확성이나 전문가로서의 식견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내 친척이 거기서 일하니까 내가 잘하는데요? 그럼 본인 친인척들이 아니, 본인한테 얘기는 국가 정보나 민원 정보를 다 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 자, 기관에서 일하는 친척이 국가 보안 사항 다 불어. 네. 본인에게 정보 기밀 사항. 네, 기밀 아무튼 사. 그 네.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온다고 하거든요. 네. 경찰서나 그러니까 검찰에도 하루에 연경 수많은 건수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네. 그냥 어디 가서 뭐 당했다 이런 시덥지도 않은 거는 그냥 약간 씻는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용을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신기한 게 코드보도 그렇고 코미넴도 그렇고 나는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다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점쟁이 빤스를 입으셨나요?
아니 뭐 밀양이야? 가가지고 아니 무슨 점쟁이야? 안녕하는 아니 나 봐봐 최소한 아니 코미넴 약간 뭐 코미넴 강압적인 코미넴 최소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정도면 그렇잖아요. 내용은 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미국 학교는 더 그럴 것 같은데. 내용을 안 들어봐도 아니 내용을 안 들어봐도 어떻게 내용을 알아요? 진짜 대단한 양반들이네. 아니 내용을 몰라도 내용을 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에서 유학하면 내용을 그러니까 당신 같은 인간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학벌 따지면서 내용도 안 보고 아유 이 사람 변명이나 하고 있구만 야 깜빵에 집어넣어 이런 인간들이 검사 경찰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내용도 모르고 아 이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제소했으니까 뭐 문제 있는 사람이구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본인 친인척이 거기서 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아 국가인권위에나 감사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지들이 그냥 불리하니까 어떻게 꼬투리 잡아보려고 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친인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 안 봐도 안다. 서류는 검토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해요? 네, 뭐 거의 그런 거죠, 약간. 이런 인간들이 친인척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 곳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서류도 안 보고 문서도 안 보고 아 얘는 그냥 불리하니까 가지고 서류 가지고 여기로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당신이 그랬잖아. 그런 생각이라고. 응? 억울해서 억울하고 당해서 힘들어서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제소하는 게 불리해서 오는 것들이고 이건 내용 볼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사고가 그거잖아. 아니 연기 형님이 지금까지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라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을 패턴을 보면 지금까지 패턴을 내가 언제 국가에 거론한 게 언제 있어요? 뭐 성폭행 당하셨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국가인권위에 성폭행 당한 사람만 가요? 성폭행 인권인가요? 뭐길래 그런 거냐고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소를 제기하는 게 국가인권위예요. 반말했나 연경님한테? 여보세요? 인사를 안 했나? 제가 반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안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코드뽀나 코미넨 같은 수준 낮은 애들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길게. 내가 나중에 중대 발표 얘기한다고 해서 코드뽀도 그냥 갔는데 내용도 확인도 못 하고 연경님이 그 보안 결의해. 네, 그만하시고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이런 버러지 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한심할 뿐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24살이요. 24살이요.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 전화했어요. 네, 의견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강릉 폭행이나 이제 그 강릉 경찰서나 뭐 부산 경찰서나 전부 다 의혹이 있잖아요. 약간 CCTV를 약간 공개하지 말라 이런 의문점이 뉴스에 떴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전 그런 거 보고서는 조금 왜 그럴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유진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뭔 의무죠? 뭐 CCTV나 뭐 이런 폭행 그런 자료를 올리지 네네.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좀, 네네. 조님 20달러 감사합니다. 22,600원. 히릿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인권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성매매하는 여성들이나 그 근무자들 얼굴 안 가리잖아요. 주변 오히려 경찰을 가려주고 저는 그 확실한 그런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경찰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렇게 당하고 나서 피해자의 인권은 안 챙기고, 네네. 나중에 뭐 다 공개되고 이제 이슈화되면 인권을 위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개소리하고 있잖아요. 난 그런 거에 대해 수사기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들이 제대로 챙겨 써봐. 예방하고. 그러니까 네네. 저는 솔직히 그리고- 저희 사촌 형들이 다 경찰이고 나는 경찰 네.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 예, 학교 네네. 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맡기지 말고 네. 경찰서장이 네. 파견해가지고 각 학교에 파출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가 학교의 왕따나 이런 치안 문제도 해결하지만 주변에 또 순찰도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담배 피거나 이제 그런 그 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파출소가 체계가 또 그 체계가 돼가지고 주변에 상가라든가 거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네네. 학교 폴리스를 더 강화해서 나는 네. 이 뭐 소방관 분들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거는 그리고 경찰은 네.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CCTV는 나중에 사건이 네. 발생하고 처벌할 때 범인을 잡는 데 쓰는 것이지 예방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학교 폴리스라고 해서 되도 않는 경찰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학교 폴리스 말고 실제 경찰을 배치해 가지고 초소로 이용하는 거기서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제대로 된 무장하고 예. 테이저건이나 실제 가스총이나 경찰이, 네. 실제 경찰이 있는 거하고 그냥 경찰관 네. 이름 빌려서 있는 학교에 있는 사람하고 네. 쓰는 게 일단 공권력이 일단 있으면은 일단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렇죠. 거예요. 예방이 왜냐면은- 중요하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무 경찰은 네. 폐지하고 실제 경찰을 네. 늘려서 그 수요에 맞게 늘려서 정말 그 예방부터 해야 돼요. 순찰차만 돌아다녀도 사실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학교 초소를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그 네. 주변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생각을 합니다. 유신님 예전에 그 뭐지 정경인가 그 출신 아니세요? 저 의경 기동대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정확히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경은 거의 꼬붕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경찰들 아, 시니어 네. 녹화 그리고 그다음에 집회 권력자들의 그런 병폐를 대신 맞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는 TO 지금 부족한 거 국방 그거 의경들 다 보내고 공익들 다 폐지하면 된다고 생각. 아까 말했잖아요. 공익들 가서 행정 업무나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운전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 현역 보내가지고 멀쩡한 사람 현역에서 행정병 뽑고 막 무슨 운전병 뽑지 말고 다 전투병으로 보내고 공익 네. 제도하고 나는 의경 제도나 이런 것들 다 폐지하면 충분하고 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소방서나 경찰서에 필요한 인력들은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 값을 다 한다고 제대로만 그 분들이 일을 한다면 나는 그 값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범죄는 일어나고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딱 그 생각이에요. 소년법이 왜 폐지가 돼야 되냐고 생각하냐면요. 일단은 그 수사 의혹을 축소시키려는 약간 의문점 같은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뉴스 같은 데서 보면요. 원래는 만 13세 이상인데 그 뭐 13세 이상 아니라고 뭐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소년법 폐지는 반대고요. 그 소년법은 없는 나라가 반대예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1세부터 10세까지만 1세부터 10세까지만 형사처벌을 하고 면제하고 네. 단 1세부터 10세까지는 부모가 대신 감옥을 가는 걸로. 예.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가 대신 처벌을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1세부터 15세 그 다음에 16세부터 19세 이렇게 나눠가지고 11세부터 15세는 성인 그 처벌의 70% 그리고 15세부터 16세부터 19세는 성인의 90%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은 그거 예. 아닌데. 그리고 중요한 게 그 11세부터 15세는 70%밖에 안 살잖아요. 30%는 부모가 삽니다. 그리고 16세부터 19세도 성인의 90%지만 그 10%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형을 살거나 벌금을 물거나 그래서 형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1세부터 10세의 범죄는 부모가 100% 대신 하는 겁니다.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을 살아야 돼,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이 안 하게끔 되는 게, 예. 그래서 소년법의 폐지는 반대하나 그거를 부모가 함께 처벌받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정하는 방안은 저도 네네. 상당히 유신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요새 애들 생각하는 게 이제 소년원을 갔다 오면은
나중에 커서는 이게 전과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기록이 그걸 남아야죠. 악용해가지고 남긴 남는데 어디 이제 무슨 그러니까 검찰 기록이나 이런 데 남을 거예요. 검찰 수사 기록은 남을 아. 건데 이제 전산에서 조회해 보면 안 나오는데 저도 이제 청소년 전과 기록 다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범이든 저도 그렇게 누구든. 하는 공간, 네, 그걸 악용해가지고 네. 일부러 나는 뭐 갔다 오면 괜찮지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닉네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페지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면 힘든 유신도 춤추게 합니다.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전액 사자TV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유신님은 뭐 먹고 살아요? 동물들은요? 내가 외부일로 벌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힘든 남자 코선적. 네,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근데 의견을 좀 할 게 있어서 그 연락을 했는데요. 그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또 어떤 데에서 또 여중생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경찰 사람들도 보면 좀 수사를 좀 제대로 하고 해서 좀 처벌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가해자들한테 뭐 처벌도 안 준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또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폭행도 저렇게 심하게 당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자, 여보세요? 네, 네. 저희가 길게 할 수는 없는데요. 좀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 우리나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착한 학생도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죠. 예. 그 예. 선생님들이 사실상에 예전에 우리가 스승님이라고 했잖아요. 스승이라고 했죠. 스승이 스승, 그러니까 그렇죠. 갈수록 직업군으로 전락하면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네네네. 때 정교조를 탄압하고 교사들을 막 억제를 두고 그다음에 사학재단에서 교사들을 억누르고 거의 그냥 노동자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기존에는 네, 그렇죠. 우리가 그 교사라고 하면 사회에서 상당히 유지였어요. 존경받는. 근데 그 교사분들을 완전히 그냥 그 뭐 일용 뭐 이렇게 파트타임 뭐 무슨 그 기간제나 이런 걸로 완전히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의 예.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학교에서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기간제나 이런 예. 것들을 없애고 만약에 이제 특수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강사 제도를 도입하고 나머지 교사분들은 다 그냥 교사로 통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교사의 인력이 많다면 아픔이 있더라도 교사 인력을 줄여야 돼, 과감하게. 왜냐면 학생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교사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사회교육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주부분들이나 이런 좀 실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가르칠 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사회교육원의 교사로. 그러니까 지금 학교들 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대학교나 이런 부실 대학교 그렇죠. 다 폐지하고 그 대학교를 평생 학교로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든 주부분이든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아주 저렴한 교육부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학교에 그 교사분들을 하게 되면 인구는 5천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하게 교육청에서 멍청하게 생각하고 교육부에서 멍청하게 생각하는 게 교사는 무조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실한 대학교나 이런 데 다 없애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당연히 없애야죠. 네, 거기에 교원 자격증들이 있는 분들을 투입시켜서 충분히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교육으로 그러니까 평생 교육으로 투입을 시켜야지 애도 안 낳는데 계속 초중고등학교에만 신경을 쓴다니까 멍청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교원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분들을 그런 쪽에 투입시키고 모집해서 그다음에 사회교육 현장에 투입시켜서 그 사회교육을 시키는 거에 해대고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선생님들의 그런 위치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매나 이런 것들도 나는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 있어야죠. 네, 그래서 사랑의 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법으로 교육법으로 규정해서 뭐 손바닥 몇 대라든가 뭐 엉덩이 몇 대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서당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그 훈육했던 방법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지금은 공교육이 네, 무너지고 맞아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안 보고 기간제 교사는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을 싸다교를 때리고 이번에도 중학생이 체육 시간 때 네. 그 선생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려쳤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자기 신생이 네. 골로 간다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네. 그리고 학교 폴리스를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초소로 네. 그런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의 영, 네네네. 선생님의 말이 통하는 그런 공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 네, 맞아요. 여기까지. 자, 또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교육 정상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초소가 있어야 된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정상화 안 되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이 공교육 비정상의 후유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이 학교 이 공교육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11시까지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에 25세요. 네,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네. 네, 시간이 많이 네. 없으니까요. 예,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브리핑 길었으니까 저 좀 시험만 안 됩니다. 끊어주시고. 바로 저 의견이 있는데. 코어 얼라이브 롤 연승전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요. 제가 연장해드리고 싶어도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는 그런 지금 뭐 계집단이 지금 몰려서 지금 횡패를 부리는데 일단 네. 남자 망신 시키지 말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군대 있잖아요. 네, 유신님이 아까 말씀한 게 맞아요. 그 여자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제 다 뚫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약해서.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지금 정신이 솔직히 유신도 그 해봐서 알겠지만 네. 군인들이 전역하는 날만 기다리지 뭐 훈련 이런 거 그냥 뭐 제대로 받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아, 전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예전에 저거 있잖아요. 그 강릉 저 잠수함 그 무장공비 왔을 때 다 뚫린 거.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말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현역이나 지금 현역으로 하는 군인들이나 네, 예비역도 요즘 어떻습니까? 총기난사에 뭐 예비역들도 그냥 그 끝나는 시간만 기다려서 대충 그냥 훈련 받고 저는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예비군 가도 네, 지금 4년 차인데 그래서 그런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이나 예비역이 좀 더 이렇게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를 해야죠. 그러니까 현역들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현역과 예비군에게 동기부여가 뭐냐면 시험 볼 때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은 형평성상의 평등 위배라고 하니까 그걸 참여하면 그걸 자 지금 병장 월급도 40만 원으로 오른다면 저건 꿈 같은 얘기예요. 저는 몇만 원이었거든요. 말이 안 돼요. 40만 원 무슨 40만 원? 아, 그러니까 현역과 예비군을 복무 중에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요. 뭐 4대 그러니까 보험 혜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다치면 보험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 근데 그게 보수를 안 다치면은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 병사. 뭔 소리야 안 다친 그게. 병사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다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고. 아, 보험 이런 걸 그러니까 떠나서 여보세요. 4대 보험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죠. 예전에 안전사고 나면 본인이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저는 의가사 제 제대시키는 것도 개인적인 야 의가사 제대시킬 때도 협박을 해요. 너 가서 이거 이의 제기 안 하기로 각서 써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모든 군인들에게 4대 보험 처리를 하고 그다음 그거 하나만 된다는 것도 안심하죠. 내가 이러다가 다치면 우리 부모님만 고생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안심하고 할 수 있잖아. 다 보험 처리가 되니까 산재 처리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보수의 정상화. 그러니까 너는 현역들이나 예비군들이 내가 복무를 하는데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대 나와서 혜택을 주면 여성들이 반대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희들 선택을 해라. 제대하고 나서 만약에 학비 대출을 받을 거면 미리 신청을 해놔라. 그럼 국가에서 그거를 미리 부어놓고 나중에 니들이 대학교나 이렇게 배울 때 보조해주겠다. 아니면 집 살 때,
아니면 결혼할 때 셋 중에 하나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학교 학비, 그 다음에 하나는 취업 준비. 최고의 혜택은 복무 단축이요.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무를 여기서 더 단축. 제 나는 솔직히 개인적인 말해서 솔직히 마일리지식으로 아니요. 열심히 받을 때마다 이제 하루씩 단축. 아니요.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무 단축은 반대입니다. 저는 모병제를 찬성하고요. 다만 현역 지금 복무 24개월은 돼야 돼요. 지금 줄인다고 나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슨 전차병이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 다 가르쳐 주면 이제 해볼만 하면 다 제대예요.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병 총 들고 그냥 훈련 받고 이런 병사들은 모르겠지만 자기 병과가 특수한 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배울만 가르쳐 놓으면 그냥 제대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특수병과나 이런 것들은 모병제로 하사관으로 다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그냥 보병이나 크게 제대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보상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논란될 것 같은데. 뭐가 논란이 돼요? 그 24개월은 해야 된다는 그 말. 그러니까 특수병과 아니 24개월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병과를 그 보완하기 전까지는 병과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병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특수병과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다 가르쳐주면 제대해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폐해가 엄청 크다고. 복무를 단축하면 그게 더 줄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고. 그거 배우는데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장난 아니에요. 여보세요.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현역을 안 갔는데도 아는데 본인은 그렇게 몰라요? 그거 포만 나르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거 잘못하면은 저번에 저기 K9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말하는 그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거는 그걸 하는지 그거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래도 거예요. 자 거기 됐고요. 군대 안에 자 있는 됐어요. 사람이 멀리 있다고 자 그 일 다 몰라. 생각해요. 군대 다시 가. 자 그만하시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요. 일찍 전화하시고. 자 오늘 전화 주셔서 한마디만 할게요. 그럼 안 돼요. 이미 많이 했습니다. 닉네임 코비군. 부정부패로 군대 빼는 사람 그 아, 삐! 네, 여기까지. 네. 부정부패로 군대 빼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지요. 천벌 받아야지요.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군. 마지막에 부정부패로 군대 빼는 인간은 천벌 받아야. 네, 저 동의합니다. 천벌 받아야지요. 반드시 부정부패로 군대 빼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게 될 거 저도 믿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다 천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부정부패로 군대 빼는 사람도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 동의합니다. 자 오늘 아이고 되다 이제 했고 방제 바꾸고 이제 롤 연승전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자 끝내고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유신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다TV 유시쇼 전화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게임 얼라이브 롤 연승전 사용자 게임 GAL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 이제 방제 바꾸고 오늘 또 축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유신이 삽니다.